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입니다. 12월 2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 모칠 아파트 천지. 나중에 분양권 파트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반값 아파트 실현이 눈앞에. 오페라 삼성그린 쿼터베스트 마이너스 45%, 월성 협성호플의 마이너스 43%, 현대아이파크 마이너스 44%, 축곡 한신유 플러스 마이너스 42%까지 아직 하락이 멈추지 않았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2달째 지금 감소하는 추세 중에 있거든요. 근데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허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뉴스 제목이 이랬어요. 급금 매물 사라지고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실상은 제가 다음 특별방송에서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영상 앞부분에 재벌집 막내이 말고 재벌집 초대 총수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병철. 하도 돈이 많아서 돈병철이라고 불렸던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를 겪게 되었는지. 요거 DSR 요거 계속 언급될 것 같아요. 주담대 신용대출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70% 선인데요. 어제는 연봉 1억 선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오늘 연봉 5천인 사람 실수령이 얼마? 4,400만 원입니다. 위주로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70%니까 3,5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3,50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러면 900만 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9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 88만 원. 이건 뭔가요? 88만 원 세대. 88만 원 세대로 회귀하는 건가요? 이 시작도 상당수의 사회 진출도 88만 원 세대로 진출했던 사람들이 야 괜찮아.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프니까 중년이야. 여기까지 가야 되나요? 이병철 이야기 잠시 해보면 부친에게 지원받은 쌀 300성 분량의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킵니다. 정미소 사업부터 별로 재미 못 봤대요. 어쨌든 운수업도 진출하고 결국에는 부동산업에 크게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 무진장 빚을 땡겼었어요. 근데 일본이 전시체제로 전환되면서 대출이 중단되고 돈 상환하라 그랬어요. 지금하고 상황 비슷하죠. 은행이 대출 잘 안 해주죠. 일부 상환하라는 이야기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재벌 총수, 이 돈 많은 집안 자식도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이병철은 깨달았습니다. 도정업 운송에다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사업은 무익하다.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로지 소수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정미소 사업을 했지만 대실패를 했어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미소 차린 다음에 자본금 3분의 1을 까먹었대요. 300석 분량의 토지를 받아서 했는데 200을 까먹었다? 그러면 쌀 100석 나올 분량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었죠. 재계의 길로 선택한 것이 운수업과 땅 투기였습니다. 땅 투기. 김해평야 경작이 가능한 모든 전답을 한 평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매입한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죠. 실패로 끝났습니다. 1930년대 이병철이 재벌집 총수가 욕심내던 것은 그 땅이라는 것은 이 민중의 생활 터전, 이때 밥 굶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민중의 생활 터전이었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몽땅 뺏어서 100만 민중, 수백만 민중의 목숨이 걸린 김해평야 일대를 모조리 매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일제의 수탈을 받고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병철은 땅 투기 자금, 요게 핵심이에요. 땅 투기 자금을 은행에서 모두 빌려줬다. 그때도 돈 엄청나게 빌려줬대요. 요즘으로 치면 레버리지 바이아웃 LBO쯤 되는 투기 기법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레버리지를 끌어줬습니다. 그가 왜 일제 말기부터 돈병철로 불렸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인데요. 중일전쟁의 여파로 일제가 비상조치를 취하면서 은행은 즉각 대출을 중단했고 중단뿐만 아닙니다. 회수까지 합니다. 헐값에 사모았다 믿었던 땅들이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병철은 전재산을 겨우 털고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건 그 집안 자체가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지금
상당수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두 채, 세 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 교만한 자치고 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교훈. 오늘날에도 이 교훈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의 실패는 교만 탓이 아니라 그냥 투기 대상을 잘못 잡은 탓이었다. 그냥 운때가 안 맞았다?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시기가 왜 이렇게 안 맞았지? 내가 1년만 더 빨리 했었어도. 근데 결국 종국에 이르러서는 거기에서 쉽게 부동산 이 투자에 대해서 발을 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투기 대상을 잘못 잡은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교훈. 앞부분이 조금 길었네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31,700건. 다시 요 감소하는 추세 지금 한 2달째, 거의 한 석 달째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한 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이거 밑에 급매가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 아닙니다. 전세 물량 오늘 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1,920건. 제 예상치와 한 1,000건 정도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월세 물량이 너무 늘어나면서 월세는 최고치를 갱신했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거의 최고치를 갱신한 수준 같아요. 19,455. 이게 완만해졌고 좀 줄어드는 행복주름 보였지만 아시잖아요. 내년에 35,000개. 이거 듣도 보도 못한 물량. 등기 못 치는 물건도 숱하 나올 겁니다. 아파트 거래량 38건 중에 한 건. 이 중에 지금 거래량 12월 거래량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갑니다. 왜? 지금 735건. 요거 11월 방송에 추가 거래량이에요. 그럼 요게 거의 확정 거래량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11월 거래 확정되는 모습을 보면은 거의 730건대까지도 나오겠구나. 거의 어쭈 비슷한 추세예요. 근데 갑자기 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급 반전되었는데 갑자기 901건으로. 그럼 12월의 거래량은 900건까지 올라갑니다. 900건의 거래량 본 기억 있나요? 올해 들어서 900건의 거래량을 본 기억은 5월 대선 이후에 끝발 날리던 그 시절에나 900건이 넘어갔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900건을 넘어가지는 못했어요. 거래량이. 근데 뭐 때문에? LH 때문에 월성 인페런스상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5억을 지켜내지 못했다. 요 숫자들을 보면 이 감이 오시죠? 매도자와 매수자의 힘싸움에서 누가 이겼다? 매수자가 5억을 깨뜨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한창 때 5억까지 갔었거든요. 캐슬 골드파크 3단지는 가격이 4억대로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듯 합니다. 오페라 3점 그린코드 베스트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을 보는 듯한 느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매매가와 전세가. 이 8억까지 갔던 아파트도 가격이 한 방에 크게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훨씬 더 적은 상태가 나더라. 근데 이 집 살려고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 먹고 가면은 거의 1억 주면은 1억을 돈을 받고 살 수 있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지금 빌라왕 계속 빌라왕을 떠들지만 지금 실상 더 큰 문제는 아파트에 있거든요. 왜 지금 사람들의 이목을 전부 다 빌라에 집중시킬까요? 아파트는 진짜 갈도 모합니다, 진짜. 월성협숙 슈퍼레 33평형 가격 30% 아니 40% 가까이 떨어져서 4억 천. 얼마나 많이 뛰어갔던 아파트입니까? 제 아파트 정말 잘 모르던 시절에도 이 아파트 이름을 한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CG태양 하이츠 가격 25% 정도 떨어졌고요. 월백 포스코더샵 가격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도시양 대시양 도남 4단지 2021년식 아파트 2년 못 채우고 팔면 세금이 거의 1년은 넘어섰네요. 그래도 네, 세금이 많습니다. 세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에서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면서 남산 1편은 세상 25평형 가격 30% 이상 빠져서 3억 8천. 이것도 4억대가 안 되고요. 명성 푸르지오 침산동 명성 푸르지오 가격 30% 이상 빠져서 3억 8천.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신만신 다 뒤집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 상인형 모아일과 파크뷰 요거 세트로 묶였어요. 뭐로 의심됩니까? LH로 의심됩니까? LH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들이 많습니다. 이거 좀 시원하게 뭐뭐 매수했다 LH에서 공지를 딱 때려줘 버리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없을 텐데 지금 많아지는 거래량이 마치 모두 다 LH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아이파크 가격 더 많이 빠지네요. 지난번에 한 3억 8,500 요 정도 선까지 빠지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거는 고층이었죠. 한 20층 정도 되는 것이 한 3억 8,500 했어요. 층수가 낮아지니까 가격이 더 빠지더라. 40% 이상 빠지는 모습. 하원 리진 캐스빌 84제곱미터 가격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습니까? 거의 40% 가까이 한 35% 정도 빠져서 36,800.
전세가 한 장대 4억 4천까지. 메가시티 태양아너스 2022년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된단 말이죠.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어요. 이것도 설마 LH는 아니겠죠? 설마 LH 상인동 또 나왔죠. 상인형 모바일과 파크뷰 LH 아파트로 가는 분위기. 감삼동 삼성 브리티시 용산 고점 대비 거의 이거 반토막 났나요? 거의 반토막 되나요? 거의 한 50% 가까이 빠진 느낌이죠. 요거 오늘 제목에 붙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 왜? 주변에 나중에 분양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입지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아직까지 등기를 못 줬어요. 입주했는지가 언젠데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보성 하나 20% 정도 빠졌고요. 주거한 신유 플러스 가격 40% 이상 빠지는 모습 3억 3,700까지 거래되었습니다. 상인형 모바일과 파크뷰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굉장히 근래에 들어서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주지? LH 아니면 사줄 사람은 없나 봅니다. 영남 네오빌 아트 고점 대비 20%, 한 25% 정도, 신천자이도 가격이 한 40% 정도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도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져서 24평형 가격이 3억 초반. 이것도 크게 오랫동안 지켜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모습. 극동 스타클래스 남산 3억 못 지켜내는 모습. 성당 코롱하는 채 가격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이것도 다 40% 정도 하라. 끝난 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매물 일부 줄어들고 거래량이 늘어나네요 라고 어제 제목을 다뤘던 것은 그 LH 때문에 약간 반어법적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분위기를 잡고자 하는 그 내용과 실상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거 아니더라. 어제 제목 너무 약간 억울했어. 네. 대실력 정하람 24평 가격 40% 정도 하락해서 2억 3천. 돈 가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곡 청구 42평형 가격이 42평. 이 30년쯤 된 아파트예요. 30년쯤 된 아파트 42평형 외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2억으로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40% 이상 빠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한 페이지에 40이라는 숫자가 몇 개나 들어갔는지 보시면은 많다 이런 느낌. 건당 거래 대금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오늘 방송이 길어지네요. 거래량 돌파하려면 멀었어요. 지금 이제 900건에 900건 거래량에 환호해야 되는 이 시점 아니거든요. 2000건은 돌파해야 되거든요. 3억 미만 비중은 점점 떨어집니다. LH 때문에 약간의 차트에 왜곡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비중은 5%. 수성구 어제 범사만삼 특집 보셨나요? 범사만삼 특집 보셨나요? 수성구도 예전에 수성구가 아니더라. 근데 이것이 2017년에는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다면 수성구 지역이 2017년에 상승의 트리거가 되었다면 5년 만인가요? 6년 만에 2023년에는 혹은 2024년에는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더라. 왜? 전세 물량하고 어제 보셨잖아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빠질 수 있겠더라. 그렇게 되면 매매 가격도 같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대구 전역에 여파를 미칠 수 있겠더라. 대구의 엄청난 공급 물량과 맞닥뜨려서 너무 많은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 8건이 있었고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것은 가격보다는 제가 입주했는지 좀 되는 걸로 기억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죽전역 동아 IEC. 이거 입주한 지 꽤 됐거든요. 이것도 저한테 이 시비 털러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 평수가 잘못한 게 신고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 9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거래 신고를 80제곱미터로 해가지고 뭐 가격이 엄청 많이 빠진 것처럼 하여튼 뭐 신고된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주 오래전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 얘가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입주 시기 아직 찾아보진 않았어요. 성당 태양 아너스 메트로 얘도 제가 굉장히 입주 시점이 오래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분양권 상태의 매물이 있더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회사 보유분 상태의 성격인가요? 성당 아너스 메트로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설마 그 회사 보유분일까? 다 완판됐던 물건들이었거든요. 알 수가 없겠어요. 누가 이거 계약 취소하고 나다파 떨어지면 회사가 그것을 다시 계약 취소, 계약금 10% 받고 위약금 받고 중도금 수수, 중도금 이런 거 받고 하면은 한 이 계약자한테 한 20%까지 땡겨낼 수 있어요. 물론 해지해주면 다행이죠. 근데 20% 정도 땡겨낸 상태에서 마치 10%를 할인 분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회사는 앉은 자리에서 또 10% 벌 수 있는
그런 꼭 먹고 알 먹고의 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 건설사, 시공사, 시행사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신기하더라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제목에 달아본 내용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거래량 50건대 굉장히 적구나 이런 느낌. 전달에 비해서 좀 적어진 느낌 아마 가지실 거고요. 가격 높은 부분 힐스테이트 버머 금리를 감안하면 지금 8억 2천에 전세를 산다는 말은 이거 전세 16억이 산다는 금리 오르기 전에 16억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매매 가격 그때 한창 때 갔을 때 한 16억까지 갔던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버머. 그러면 매매가 16억 전세가 16인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한 느낌이 들죠. 밑에 빌리브 버머 한 개 예를 들어 보면은 전세 가격 한창 많을 때 8억이었어요. 전세 가격 50% 정도 되는 동네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 한창 때 매매 가격 한 16억까지도 했었겠구나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최근 전세 가격이 5억 4천으로 떨어진 거 보면 야 이거 지금 이곳의 아파트 가격은 한 11억 정도 하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추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힐스테이트 버머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 가격 2억씩 3억씩 빠지는 돈 준비들 하셨나요? 네, 준비 안 된 경우 많죠. 이 비싼 집들이 급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데요. 제가 오늘은 2억대의 물건들 요새 좀 특히나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연 2억대의 물건 롯데캐슬레이크 경남타운 이거 얼마짜리 아파트인가요? 이거 오래된 아파트 한 10억이 넘어간다는 그 아파트 전세 가격이 2억 3천. 아주 오래된 재건축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 자기 투입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아야 가능하겠더라. 그때 10억 이상에서 만약에 이걸 사야 됐다면은 자기 자본 한 10억씩 꼬라박아 놓고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은행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파트가 최소한 20억 안 나오면은 뭐 손해 볼 수도 있겠더라. 그런 엄밀한 계산을 좀 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요거 상인 화정파크 드림 2단지 전세 가격이 2억대로 내려앉았더라. 그리고 아마 다른 것들도 관심이 가는 단지는 있지 싶어요. 매매 전세 거래는 1.1대1 정도의 비율이고 평균 전세 가격은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에 네, 뒷부분은 조금 차트만 보고 지나갈게요. 4억 이상 기준 굉장히 잘 버티더라. 월세는 예전보다 많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월세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더라라는 내용 정도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거래량, 전세 거래량 안 살아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시청 감사합니다.